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김 의원님 그 경찰들 집단 반발 사태에 관해서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던 경찰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또 나름대로 교묘한 이 변명을 대면서 김 의원님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개인의 실명을 가급적이면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 실명을 걸고 나와서 하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참, 정말 무도하기 짝이 없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고개를 뻣뻣이 쳐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 인사들은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확정이 되어도 다 탄압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허위로 재판받았다, 가짜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아주 편향된 자세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지금 보이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이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 탄핵감에 해당되는 희대의 사건인데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왜 빨리 그렇게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단죄가 빨리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죠. 그 무렵에 검찰에서 이 사건의 뒤에 하명 수사 지시가 있었다. 청와대로부터 그 하명이 내려갔고, 그에 따라서 공작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 인사가 검찰의 지휘부에 사건 수사하지 말 것을 압력을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했던 것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그걸 하게 되면 청와대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니까 예,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좀 더 밝혀져야 합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제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일단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네, 말씀하시죠. 울산 사건이요. 네. 그 이제 이 추가로 수사를 하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폭로라든가 어떤 양심 자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당시의 최고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라는 이런 것이 드러날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제가 그 당시 피해자로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술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제시되는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얘기해 달라 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청와대.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송철호 후보였습니다. 예비 후보 시절이었는데, 송철호 예비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아마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서 만난 것 같아요. 거기에서 VIP라고 하는 VIP의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다, 요청이 있었다,
이런 문안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예. 그것이 증거물로 지금 검찰에 압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기소가 된 지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첫 재판이 시작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황운하, 그분은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시장이 되었던 송철호, 그분은 시장 임기 4년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뭉개지고 있는 정의, 그것을 이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이 법원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만행이다. 재판 지연의 만행이다. 저는 그렇게 규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예. 그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사건이 몸통이 아직 밝혀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처음에 기소할 때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중에는 뭐 광우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수석 비서관을 하던 사람, 비서관을 하던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송철호 그 당시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요 인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 뭐 조국, 이광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도 저희 당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 수사가 지금 아직 지지부진이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그걸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무혐의 결정을 했죠. 예. 근데 그 무혐의 결정문에 보면,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게 무혐의가 아닌 걸 무혐의를 억지로 했다는 것 때문에 후환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됩니다만, 예. 무혐의 결정문에 보면 범죄의 혐의가 강하게 의심이 된다. 그게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거란 게 지금까지 수집한, 그러면 아예 고소고발했는데 고소고발장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입증할 혐의가 없다. 그럼 무혐의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증거의 수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증거를 수집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막았죠. 거부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이 되지를 않았죠. 예. 그리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협 그 당시 검찰 그 수사관이면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요. 그 사람 몇 명이 울산에 그 당시에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왜 울산에 다녀왔느냐,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울산 검찰 경찰 쪽으로 사람을 보냈느냐, 그게 결국 하명 지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빨리 하라고 독촉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 사건 수사가 그 중간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예. 결국 한 사람이 중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중간에 다리를 끊어버렸고, 그러자 그걸 핑계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은 더 윗선 머리 부분에 대한, 몸통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걸 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그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바뀌었고 진실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윤석열 대통령에도 있는 것이니만큼, 이제는 정의와 진실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몸통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 재개해서 숨겨져 있는 나머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울산 사건이 이 경찰이 권력의 충전 노릇을 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지금 저 경찰이 무슨 총경 회의를 열고 뭐 이런 집단 행동을 하고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때 민노총이 그렇게 아주 폭력 사태를 휘둘러도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단죄 못하고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찰의 이런 여러 가지 충견 노릇에 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경찰이 항의하고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 뭐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집단 반발 사태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그 뭐 경찰에서 막 반발하는 게 왜 자기들에게 간섭하느냐 막 이런 얘기인데요. 그 간섭이라는 것은 간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민주적 통제 절차지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라고 했던 그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권력에 더 맹종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런 경찰은 도리어 출세를 하고 그 당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던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예. 직원들이요. 그 사람들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승진할 기회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동안 한직을 계속 떠돌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걸 빤히 보고 있었던 경찰관들 어느 누구도 그런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 경찰 권력자들이 청와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뭐 충견 노릇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감히 그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던 거지. 혹시 자기 불이익이 올까 싶었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원래의 권한의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의 업무 전반이 제대로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반발한단 말이죠. 정말 반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무렵에 이거 거의 독재적 권한을 행사했던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당장 민정수석실 그 업무를 손을 떼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뿐이겠습니까? 드루킹 사건 때 그 당시에 경찰청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그 수사하라고 경찰관 보내라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뭐 순찰차 세워놓고 다른 사람 접근 막아주고 증거인멸할 시간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하도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니까 결국 특검을 하자 해서 특검을 도입했고, 허익범 특검이 임명된 때까지 시간이 여러 달 걸렸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예. 그런 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장소에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 쓰레기통에 USB 같은 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 USB 같은 메모리 칩을 열어보니까 그게 증거자료에 나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예. 세상에 이렇게 증거인멸 덮어주기 시간 벌게 했던 그 경찰에 대해서 도대체 그동안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누가 한마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 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